이건 뭐 저기 뭐야 맛보기에 불과하다. 얼마든지 수요 억제할 정책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냥 그 두 문장으로 딱 끝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짧은 시간이지만 요 627 대책에 대한 것들은 다 정리를 해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요거 갖고 좀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네. 뭐 이거 어떻게 뭐 먹고 살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오늘 그 대통령님께서 취임 30일 특별 담화가 그 Q&A를 하셨단 말이에요. 기자분들 모시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얘기가 별로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주식 살리겠다 이런 얘기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한 기자님이 30초 남겨놓고 부동산 질문을 딱 던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한 1분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뭐 저기 뭐야 맛보기에 불과하다. 맞아요. 예, 맛보기에 불과하다. 얼마든지 수요 억제할 정책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냥 그 두 문장으로 딱 끝나시더라고요.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네? 어디서 뭐 굉장히 정확히, 익숙한. 제가 날짜 정확히 알아요. 2017년도 8월 17일이었어. 네, 맞아요. 8월 17일. 2017년도 8월 17일 날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날 그때 이제 취임 연설 기획하셨는데. 내 주머니에는 아직도 규제 정책이 많이 남아있다. 네. 카드가 많이 똑같은 남아있다고 말씀이신 얘기했어요. 거죠. 맞아요. 하이엔드급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 의미가 없어요. 네.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이번 타겟이었고 본의 아니게 밑에는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밑에 층까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 대출은 다 밑에 층에서 받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도 지금 다 줄었잖아요. 안 나온 경우도 있고 아까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주택자분들 마통을 갚지 않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온다. 이런 부분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닌 부분들일 텐데 결국은 대출 총량을 줄이면은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요 목적이 본의 아닌 방향으로 또 피해를 보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살짝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완 하는 게 제 대책이 생각이에요. 네네 맞. 진짜 이거 사다리 고도차기라는 말이 너무나 적실하죠.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현금 들고 있는 부자들만 또 돈을 버는 시장이 이전 정부도 똑같이 이런 얘기가 오갔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걸 또 학습을 했어요. 학습을 한 사람이 또 많고 물론 지금 이 시장에 있는 분들은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실수요자분들이 거의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뭘 하고 싶어도 일단 할 수가 없어. 아무도 안 해서 난 나이가 다주택자는 알잖아.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지금. 앞뒤로 묶여 뒤로 묶여 있잖아요. 어쨌든 이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안 팔아요. 우리가 이러면은 물건이 또 많이 나와야 되고 물건이 나오면 또 가격이 좀 그러면 떨어져 수요 공급에 의해서 당연히 물건이 많이 나오면 또 아무도 안 사면 또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걸 다 학습했잖아 이미 이전에 우리 그 입을 앙다무시면서 내가 살 집 외에는 사지 마 팔아 1주택만 유지해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엄포를 놓으셨었던 적이 있었어 과거에 근데 그때 우리는 바보같이 다 팔았어 그래서 쪽박이 됐어. 근데 그 이후로 엄청나게 오른 걸 경험했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러고 나서 지금 6월 27일부터 오늘 벌써 며칠 안 됐잖아요. 네. 시장에 매물이 이러면 마음이 급하거나 나 그럼 큰일 났네. 나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데 시장에 물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시장 물건이 여전히 없어요. 뭐 급하게 막 이런 물건도 없어요 여전히. 제가 부동산 전화를 쫙 돌리고 제가 엊그저께도 송파 갔다 왔는데 없대요 물건이 안 나온대요. 안 급하대요. 그냥 뭐 천천히 팔지 뭐 놔두면 더 오를 텐데 뭐 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또 나기 능력을 또 갖춰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있어야 뭘 건덕지라도 해보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기존에 원래 그냥 아까 얘기한 뭐 흑수저냐 금수저냐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조금 대출 받아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그 시장은 또 여전히 있고 그 시장이 팔리면 또 위로 또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는 건데 여전히 시장에 물건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은 다주택자들을 억제하고 똘똘한 한 채 정책이 지금도 가고 있는 거잖아요. 1주택자들은 크게 규제를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선택은 딱 하나잖아요. 지방 거 갖고 있는 것보다는 서울 거 갖고 있는 게 낫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서울로 더 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서울로만 몰리지 않게 하겠다. 지방으로 인구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걸 어떻게 해? 그걸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지방에서는 좀 대출도 원활하게 받고 임대를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책, 완화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서울 사람이 내려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왔는데 지금 취득세 그대로 중과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번 대출 줄인 거 지방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방은 근데 지금 규제 안 되니까. 규제 안 하니까. ESR 줄인 거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정책자금 대출에 있어서
그래서 그치. 뭐 한도 줄인 거는 지금 일단 그 전체적으로 총량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도 적용이 그러니까 되니까. 지방에 적용되는 게 맞지. 네. 그러면 그 총량도 수도권 총량이 따로 있고 지방 총량이 따로 있으면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 총량이잖아요. 네. 그 스텔스에서 DS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네. 그럼 적용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오히려 23년도에 윤 정부에서 출범한 그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지방 특화형 보금자리론 또는 지방 특화형 정책자금대출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포인트. 네, 똑같아요. 그렇게 투트랙. 해서 DSR 보지 않고 DTI만 보면서 지방에서는 내 집 마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도 적어도 몇 년도 1년 정도 그때도 시행하고 이제 말긴 했는데 그래도 1년 동안 그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 집 마련하시고 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방을 진짜로 살리고 싶다면 그런 특화형 정책자금 대출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진짜 공급에 대한 시그널도 좀 주시고 제재나 이런 게 빨리 안 되면 적어도 다주택자라도 조금 그저 물건을 내놓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도 안 나온다고 하니 뭐 간처 이전의 것들은 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속도 더 느려지잖아요. 아니 이거 기존에 저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을 건데 그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당연히 이주비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이주택자는 무조건 안 된다, 하고 뭐 금액 제한은 둘째치고 일단 아예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없으면 이주 자체가 실행 자체가 안 되죠.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끝까지 또 들어놓으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런 특혜가 가는 이 또 조합에서 또 돈을 더 써야 되는 이러다 보면 이게 또 이주가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공급은 더 안 나오고. 예, 공급은 더 안 나오고 그러니까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이거를 모르는지 참 답답합니다. 예. 공급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근데 공급 정책을 만들려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4기 신도시 자꾸 카드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왜냐면 간 보는 거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없다. 근데 4기 신도시에 4자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다 욕을 했어요. 20년에 입주하라고 이러면서 막 기존에 있는 거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도 없으면서 왜 4기 신도시 나와. 안 하겠다랑 똑같은 거잖아. 그랬더니 그걸 싹 빼고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또 발 빼고 있고 오늘 담화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기존의 신도시를 공급하겠다는 얘기였다. 4기 신도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야, 보니까. 모니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잘하시는 게 맞고요. 2기, 3기는 그냥 쭉 추진하시는데 그것들도 꽤 시간이 걸려요. 지금부터 해도 10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서울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없는 거라서 정비 사업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정비 사업은 뭔가 방해를 하거나 막지 않아도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네, 맞아요. 어저께도 이제 모 조합원님들, 모 조합 저기 큰 조합 두 분을 만났는데 조합장 고소하고 맞아요. 비대가 네. 점령하고 네. 또 다시 고소. 이걸 가고 있더라고 진짜. 이건 정부 정책과 상관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냅둬도 못 나오고 있어서 이것들을 해결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지금 거기다 규제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규제를 완화해줘야 되는데 뭐 초과이익 환수제도니 분양가 상한제도니 여러 가지 뭐 규정들 아까 유주비 이런 것들 다 규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풀어주려고 다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 이분들이. 이거 다 풀어주고 생각했는데 이걸 풀어주려고 하면 법을 바꿔야 되네. 근데 법을 만든 사람들 봤더니 다 자기들이야. 모순돼서 못하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내가 만들었던 법인데 이걸 다 풀어야 되면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느낌상. 그래서 지금 원래 7월 달에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8월 달까지 넘긴 거 보니까 한 달 안에 이거 아마 뭔가 의사결정 해야 될 것 같아요. 네가 만든 법이니까 넌 빠지고 그때 법안 입안 안 했던 네가 만들어. 이거 지금 바꾸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완화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해주세요. 맞아요. 네. 바꿔서라도 팔릴 게 뭐 있어. 같은 국민들끼리인데 그러니까. 공급하겠다는데. 그래서 좀 사업성 오표줘 갖고 나중에 비싸지면은 양도소득세 많이 낼 거잖아. 그렇게 갖고 가면 되는 것들이고 지금 말도 안 돼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 막고 있는 것들은 다 없애고 그렇게 잘 되면은 주식도 잘 되고 다 잘 돼.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진짜 이렇게 좀 구제 방안들을 조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좀 나오면 좋겠고요. 지방은 지방대로 좀 특화형 대출을 좀 더 풀어주시는 방향. 다주택자도 그곳에서는 임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들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규제는 나올 거라고 우리 다 예상했었고요. 그쵸? 규제 네. 안 한다 했지만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거 다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놀랍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증가하는
시기도 아니고 다주택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내 집 마련 내지 갈아타기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좀 불편해졌고 불확실해졌으니까 그 부분만 해결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뭐 풀팽님이나 뭐 앨리서님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니까 좀 많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도 이제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이게 빈틈이고 틈새네 기회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예 너무 좌절하고 이 시장을 떠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머무르는 게 중요하다. 네. 지금 너무 우울한 얘기만 드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그 다음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조금 어려우셨다면 좀 여러 번 돌려보시고 그 다음 나에게 기회는 어떻게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까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번 시장에 살아남는 승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버티는 자가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 거고 살아남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일단 기다리고 방법은 다 있다. 예, 방법이 필요하시면 찾아오시면 된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네. 뭐든 사놓고 기다려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네, 뭐든 사놓고 기다려야지 버텨야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갑자기 내가 부자 될 거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뭔가 폭락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 사겠다. 이건 말도 안 되지. 절대 못 말도 안 사요. 되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해놓고 기다리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이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